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병욱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기사 읽기 오늘 2월 23일 방송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는데요.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동결해서 3.5%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올라가는 물가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보면 한국은행에서는 이번에 금리를 올렸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이비 스텝이라도. 그런데 지금 누차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이 지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까봐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으로서의 이 본분은 망각하고 이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쪽으로 그냥 부역을 하는 등신 새끼들인 거죠. 자신들의 의견을 제대로 저기 피력하지 못하고 그냥 눈치 살피고 그런 식이면 우리 막내 아들도 그거 할 수 있어요. 어차피 뭐 아무 결정도 하지 않고 그냥 나와서 멋들어진 그 이 단어를 써가면서 이야기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어젠가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만 망한다. 근데 금리를 동결하면은 우리나라 전체가 망가진다. 근데 걔네들은 무엇이 더 좋으냐? 나라 전체가 망가지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부동산만 망가지면 저그들이 피해가 크지만 나라 전체가 망하면 어차피 걔네들 가지고 있는 게 돈이니까 그걸로 더 싸게 더 많은 자산들을 모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양털깎기의 한 그 모습인 것이죠. 아마 한국은행이 거기에 부역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큰 패착이 될 것이다. 두고두고. 아니면 또 나중에 일 생기면 또 시기를 놓쳤느니 어차피 걔네들은 감옥 안 가잖아요. 같은 편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일단 상황을 보죠. 21포인트 올랐어요. 금리 동결했다고 하니까 들어왔겠죠. 코스닥은 4.7포인트 올랐습니다. 외국인은 106억만 샀고 기관 투자들이 금융 투자 중심으로서 매수가 들어왔어요. 결국은 이제 금융 투자의 이 힘이고 원달러 환율은 7원 80점 밀려서 1297원 10전. 아니 금리 동결했는데 왜 환율 떨어지느냐? 이거는 하루만 가지고서 알기 어렵다. 그죠?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시황을 저기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냥 저희 이 근시안이 돼가지고 바라보는데 그건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수급을 잠깐 보면 뭐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제 확실히 안 사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기관은 금융 투자 중심으로만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고 그런 상황이고 업종별로 보면은 뭐 외국인 투자가들 오늘 IT 쪽에서 매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화학이나 제약은 팔았고 통신도 팔았습니다. 좀 이제 인덱스 매매에서 좀 벗어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차트를 놓고 보면 오늘 오른 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21선의 기울기는 훼손되기 시작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요 위에 있는 이동평균선들이 꺾어 내려오니까 아마 지수를 굉장히 압박을 할 것이다. 이제는 60일이 지켜지는지 오히려 그것이 더 주안점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봉도 뭐 여전히 변함이 없고 월봉도 변하는 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을 보면 삼성전자 1.47% 올라갔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도 좀 어려워 보여요. 금리 정책들이 나왔으니까는 보험주들이 오늘 좀 올랐고, 뭐 보험주들은 사실 금리가 좀 올라가야지, 그래야지 사업을 통해서 돈을 좀 벌 수 있는데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밀리는 크게 밀리는 게 없었고, 코스닥에서는 셀바스 AI, 코난 테크놀로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뭐 AI 관련주들이 다 올랐고 로봇 관련주들도 올랐어요. 나노신소재나 위메이드 이런 건 좀 밀려 들어갔고 오늘 특별히 뭐 이야기되는 거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험주들 올랐고
그리고 자동차 블랙박스 소프트웨어, 그 반도체, 아마 엔비디아의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 원유 가격은 추가적으로 좀 더 떨어졌고요. 달러 인덱스가 바짝 올라왔어요. 104.58. 달러가 강해지고 있다. 달러 강해지고 있다.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우리에게는 좀 주목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금값도 이제 하향 안정화 계속되고 있고, 환율은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00원 밀 깨졌고, 오늘 기준금리는 동결했는데 금리들은 다 올랐어요. 오늘 경기지표 나오는 것들 23일 밤이니까 오늘 그 밤이니까 오늘 이제 어제 말씀드린 마치 PC 물가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좀 중요한 저기 지표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오늘 뉴스도 특별한 건 없어요. 다 저기 이 금리하고 관련되는 거니까 기관 사자의 코스피 반등, 엔비디아 훈풍의 반도체주 쑥 하고 올라갔다. 우리가 수급은 알았던 것이고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 발표 했다는 이 소식이 들려왔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기 이 반도체주 간밤에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영향을 받은 것을 풀이된다. 그렇죠? 뭐 그렇게 움직였다고 이제 보는 것이고. 자, 한은이 2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추후에 다시 인상할 수 있다라고 점점점점 했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없겠죠. 여기서 뭐 우리는 금리 인상을 그만하겠습니다. 이야기하면 금융시장이 작살날 테니까 이렇게 한 거죠.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에서 기준금리를 현수진 3.5%로 유지해서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했다.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연중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는 뭐 이견이 없고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석유 가격 오름세가 둔화됐지만 전기 요금 인상, 가공식품 인상 등 높은 오름세 등으로 1월 중 물가 상승률이 5.2로 전월 대비 5%보다 더 높아졌다. 전기세가 됐습니다. 전기료, 난방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뭐 물세, 수도세, 전기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는 요 페드하고로 볼 필요가 있죠. 지금 우리가 1.25% 포인트 정도의 차이인데 여기는 지금 4.5, 4.75인데 지금 당장 3월 달에 3월 22일 날 500까지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5%까지. 그러면은 그 다음에 5월 3일은 어떻게 되냐면 5.25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입니까? 6월달 FOMC에서는 5.5까지 올라간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연속되는 세 번의 FOMC에서 계속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얼마를 올리는 거예요? 지금 0.75를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민기적되다 보면은 기준금리 차이가 2%까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동산적이기 때문에 주춤거리다가 오히려 나라를 말아먹게 생긴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이거 굉장히 큰 이 부담으로 아마 다가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미국 쪽 채권망 건들락이라고 한 사람이 경착륙 대비해서 있다. 미국의 급격한 경기 둔화를 소화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채권왕으로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 캐피탈 CEO가 미국 경제의 경착륙 준비를 해야 할 때라는 진단을 내렸다.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과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매우 약한 경제 성장 시나리오를 주시하고 있다면서 더블라인은 경착륙에 대비하고 있다. 경착륙에 대비하면 뭐 아무래도 안전자산으로 옮겨가고 뭐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면 되겠고,
이 수익률 곡선 역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투자자들의 이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수익률 곡선 역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채의 수익률이 단기채 수익률 아래로 내려가는 걸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인 경기 둔화의 사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동력 떨어진 증시, 증권가는 목표 주가 줄줄이 상향, 중국 엔터테인먼트 관련주에 주목을 하겠다. 지금 이제 그 목표 주가를 올린 것이 아모레지, GKL은 카지노죠. 그다음에 오세임플란트, 그 SM, 하이브, 카카오페이, CJENM, 애경산업, 효성 TNC, 디어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중국 쪽의 리오프닝 여기에 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전부 다 외교적으로 안정이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근데 지금 외교적으로 지금 뭐 중국을 뭐 저기 그 때려야 된다. 그리고 중국이 대만을 저기 그 이 공격하게 되면 그때 우리나라 해병대가 상륙한다느니 뭐 이따위 소리들 해가고 있는데 차 행여나 저기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증권쟁이들 얘네들도 그냥 목표주가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건 지들 돈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겠고 외교를 좀 잘해야 되는데 외교를 뭐 개판으로 하고 있으니까 될 일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중국 쪽에 우리가 지나치게 큰 기대는 하지 말자 이런 말씀드리고 중국이 이제 조만간 양회 그렇죠? 저기 그 있게 됩니다. 어떤 결정들이 나오고 시진핑의 발언이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오늘 시장은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하는 그런 이 기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부터라도 지금 그 지수가 기술적인 압박을 상당히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되겠고 지금 한미 간의 금리 차라든지 또 금리차 확대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매도로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주목해 가면서 시장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마치도록 하지요. 고맙습니다.